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 진행하는 필재 선생님입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얼마나 이제 도움이 좀 많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풀이 과정을 이제 보는데, 어, 자, 음, 풀이, 일부는 이제 풀이 과정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요 설명이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답지를 이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 과제를 냈는 게 채점을 직접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풀이를 복기 과정을 한번 반드시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거는 이제 경신고 문제입니다. 경신고 작년 1학년 문제입니다. 시험에 대한 평을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풀면서 이제 다 보셨으면 이제 문제가 좀 어땠는가 모르겠습니다. 어, 시험 문제는 이제 경신고가 역대급으로 쉬웠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문제가 보니까 쉬운 거는 너무 쉽고 어려운 거는 이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풀기가 곤란했던 어려운 문제들이 몇 문제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전체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4, 50점을 넘지 않았습니다. 자사고일 때 4, 50점이 넘지 않았다는 말은 모의고사가 1등급이 뜨는 친구들이 40점, 50점이 채 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과거 계속 진행이 됐던 시험 난이도였습니다. 그리고 경신고는 이제 사립고입니다. 사립고인데 서술형 문제가 이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술형 문제를 먼저 볼 건데 5문제 정도 되는 것 같고 문제당 배점을 20점 했습니다. 그리고 점수도 조금 후하게 줘서 서술형에서 이제 많이 점수가 이제 학생들을 어렵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객관식 문제에서 많이 이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문제가 이제 조금 많이 쉬웠고 뒤쪽에는 이제 문제가 극과 극으로 이제 조금 어려웠던 느낌입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출제를 하시면서 많이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제 잘 보지, 문제집을 공부를 했을 때 잘 보지 않는 문제들도 이제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번 같은 경우에는 최초 이제 답안이 나오고 그다음 문제 수정, 답 수정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더라도 문제가 이제 조금은 석연치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신고에서도 아마 100점이 한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 개 틀리는 정도의 학생이 이제 최고 높은 점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말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봤던 경북고의 문제는 학생들이 시간 안에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극상에 있는 친구들이 시간만 풀 수 시간만 충분하게 주어졌다면 다 풀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난이도가 극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신고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극상에 있는 소수의 이제 손에 꼽히는 학생들은 충분하게 이제 풀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등급 내지 이제 요 1, 2등급 선에서 이제 나오는 친구들이 모의고사 1, 2등급 선에서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이 적당히 이제 부교재하고 센 정도에서 이렇게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들은 전혀 보지 않아서 못 봐서 경험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어려웠고요. 그리고 못 풀었고, 그 다음 풀 수 있는 문제들, 앞쪽에 있는 문제들은 충실하게 이제 잘 푼 학생들이 한 50점에서 60점 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한 3, 40등 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좀 느낌이 좀 어땠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조금 쉬웠던 서술형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 선생님 이렇게 뿌리를 다 적으려다가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고 해서 요 모범 답안을 이렇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뿌리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 자, 첫 번째, 여기서는 이제 그냥 정답 나오는 과정에 여러분들 이제 센 정도 이렇게 기본서에 충실히 했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두 근의 합이 6이 되고 두 근의 곱이 4가 되니까 곱셈 공식에 대한 활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두 근의 곱도 이렇게 가면 자 뭐냐면은 어떤 2차식이 있는데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하기 때문에 2차식은 이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 이렇게 이제 식이 이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하셨으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적는 과정은 요 과정에서 여기서부터 연산 답이 나오는 정확한 과정까지 이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말은 이제 이런 말입니다. 뭐냐면은 알파 제곱이 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타 제곱이 근이기 때문에 이런 2차식이 되는데 요 식을 전개를 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fx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x제곱에 28x 더하기 16입니다.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2는 정확하게 이 과정도 다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경신고에서 이제 소주령의 이제 채점 기준은 그닥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문제 난이도도 이제 어렵지 않았고 쓸 줄 알고 안다면 적당히 답을 낼 줄 안다면 점수를 거의 다 이제 제대로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서술형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서술형 2번입니다. 서술형 2번은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고 이것도 이제 기본서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학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도 한번 봅시다. px가 뭐냐면은 어떤 다항식인데 이 다항식은 x-1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는 4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는 거를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x-2로 px는 x-2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6이니까 이거는 좌변과 우변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P1 하는 거는 4가 됩니다. 그리고 P2는 얼마? 6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었습니다. 묻는 게 x-1과 x-2로 나눴을 때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 됩니다. 이 내용도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서술형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3번 문제도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냥 풀기보다는 함수의 그래프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주어진 2차 함수는 어떤 식이냐면은 인수분해가 지금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는데 x-3과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2차식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그 다음에 3,0을 지나는 2차식이고 R을 보려고 하는 이런 2차 함수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x-a라는 이 1차 함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접할 때를 이제 찾습니다. 접할 때란 말은 접점이 생기는데 이 점을 이제 x1이라고 했을 때 만족하는 점이 한 개가 있다라는 말은 이제 연립방정식을 풉니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x 마이너스 a가
만족하는 해가 공통인 해가 즉 중근을 가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중근을 가질 때 A 값을 찾으면 그 A 값이 뭐냐면은 x-a인데 y 절편이 0, a입니다. 그래서 A 값을 찾으면 접할 때 절편 값을 찾을 수가 있을 거고 대신 요게 이제 마이너스 a니까 요거를 A 값을 크게 해버리면 A 값이 크면은 직선은 밑으로 내려오게 될 거고 접하는 A 값을 기준으로 A 값이 작아지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작아지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값이 커지면 여기 x-a니까 A 값이 커져 버리면 직선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실근 두 개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을 이용하면 A 값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정수는 얼마? 5가 됩니다. 5.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또 식이 다릅니다. x-b하고 이 식은 2차 식이 또 다릅니다. 자, 그럼 이 식은 어떤 그래프가 됩니까? y는 완전 제곱 잡아봅시다.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x-1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차 함수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중심축이 1,2가 됩니다. 이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x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요 점은 이제 0, 마이너스 1인데 2차 함수식에서 y축과 만나니까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점은 x절편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도 똑같이 이제 판별식을 이용합니다.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연립방정식을 잡아서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이제 B값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고 이제 요 B1 값이 4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9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계수값을 이제 x제곱 x 그 다음 상수항의 계수값을 조금씩 변화시켰을 때 그래프의 개형이 좌표상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살펴보고 A 요 계수를 변화를 시켰을 때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설명하고 해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해석 수학이라고 합니다. 그 해석을 한다라는 말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몇 문제 풀어봤던 어떤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엄격한 기준에서 면밀하게 파헤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과목이 해석 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문제가 여기 이제 답은 나왔는데 이게 판별식을 쓰고 이런 게 이제 뭔가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지식은 전혀 이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부족한 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내년 처음 경험이 없다 하는 게 이제 정말 이제 가장 이제 단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쳐본 경험인데 이게 이제 학년이 이제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를 풀면서 경험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는데 문제 자료를 요 인근에 너희들이 막상 이제 4월, 5월 되면 시험을 칠 텐데 이제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근처에 주변에 있는 학교의 시험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시간이 이제 우리가 학원에서 주말 보강을 할 때는 간혹 이렇게 쉬운 학교부터 차근차근 해서 실력을 쌓아 올리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쉬운 학교부터 접근을 하는데
아마 이제 여기서 한두 문제 틀리는 이제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쳤을 때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3 때 찾는 시험지 수준만큼 이제 시험지 난이도를 이제 시험 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 이제 내는 학교들 위주, 그리고 우리가 당장 이렇게 이제 그게 경험하는 근처에 있는 학교들로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대구여고 내지는 정화여고 시험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봅시다. 4번. 자, 4번도 서술형 4번입니다. 자, 서술형 4번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복소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북고는 복소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혹시 요 강좌는 지난 시간에 강좌는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소수에서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출제를 한다면 복소수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 부분이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많이 빠져버려 가지고 연산이나 기본 성질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북고에서 한 문제만 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신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제법 한 4-5문제 정도가 이제 복소수에서 출제가 됐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출발하느냐 이제 한번 봅시다. 해석만 하면 어렵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소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많이 공부를 한 학생들은 여기서 시간을 정말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복소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복소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왜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수상에서 수의 범위가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실수만을 다루게 됐는데, 그러면 실수의 성질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크게 두 개를 뽑으라고 하면 이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곱을 하게 되면 무조건 0 이상의 수가 됩니다. 실수값을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음수가 되는 경우를 이제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를 뭔가를 이제 이렇게 가정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허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허수는 제곱하게 되면 무조건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수와 허수를 포함하는 게 복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소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게 이제 허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1 더하기 2i라고 하는 것은 복소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실수 2도 복소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3i라는 것도 순허수인데 이것도 복소수입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실수의 개념과 허수의 개념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실수의 성질을 모두 가집니다. 그리고 허수만 가지는 성질들도 있는데 복소수는 둘 다 가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의 성질 중에서 가장 큰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은 어떤 실수는 만약에 대소관계가 존재합니다. 실수는 크다 작다의 대소관계가 존재하는데 복소수는 어떤 복소수는 이걸 3i라고 합시다. 2i하고 3i는 3i가 크다. 이렇게 대소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크기 관계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복소수 여기서 이제 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 이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선생님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보면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냐면은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거는 뭐냐면은 복소수에서 어떤 극형식이라는 부분들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 과정이 이제 그간에 이제 3번, 4번이 바뀌면서 이 극형식은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문제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 문제를 이제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항상 고민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문제가 뭐를 묻는지는 선생님 보면 금방 압니다. 금방 알고 빨리 접근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제 좀 쉽게 얘기를 할까? 그러면은 이제 풀이 과정을 너희들이 아는 과정에서 아는 개념으로 풀이를 하려면은 무조건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극형식과 복소수가 이제 어떤 순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위키페디아나 이렇게 이제 조금 찾아봐서 다른 내용들을 좀 검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집에서 오늘 요거 다 했으니까 끝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마치면 와, 저 쌤이 이제 그냥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메모해놨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찾아보는 공부, 이제 지식을 조금 넓혀가는, 확장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공부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담인데, 지금, 요 시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잠시만 이제 기록하는 거를 조금 끄고 여담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 이제 잠시 녹화가 이제 중지됐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선생님, 한 가지는 이제 그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유튜브에 이제 강의 월요일 거를 이제 올렸을 때 집에 가서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아기가 둘이 있습니다. 7살, 5살 딸 둘입니다. 뭔지 모르고 수학은 뭔지 모르는데 그냥 아빠가 나오니까 그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환호를 받았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집에도 이제 맨날 애기들이 집에만 있습니다. 집에만 있는데, 선생님,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매일 수업 준비하고 문제 풀고 평소 하지 않았던 거를 하면서 즐거운 마음도 있으나, 조금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9시 반 전에 학원에 와서 수업 준비하고, 하는 게 조금 즐거운 마음도 있으나 이제 되게, 또 피로감도 이제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좋은 거는 또 뭐냐면은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그냥 나가지를 못하니 집에서 디즈니 그러니까 영화, 만화 영화를 이제 시리즈별로 다 같이 애들하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혼자 집에서 이제 이렇게 뭔가 갇혀 있다는 느낌보다는 혼자 뭔가 이제 요 시간이 이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좀 정신적으로 이제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멍하게 보내지 마시고 뭔가 하나를 이제 목표를 잡아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치고 복소수 극형식에 대해서 뭔지 열심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동원을 했을 때 개별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있으면 조금 더 물어보시면 됩니다. 복소수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할 게 이제 너무 많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복소수 전체에서 고교 과정에 다루는 것은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얘기하고 복소수를 다 이해를 해야 되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복소수가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복고가 이제 한 문제만 냈는데 경신고가 4문제, 5문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조금 어렵다, 이제 어려울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녹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소수 극형식 하는 게 이제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 자,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복소수를 표현을 하는데, A와 BI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실수부라고 얘기를 하고, B를 허수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어떤 복소수가 있습니다. 1 플러스 2i가 있으면, 자, 여기서 실수부는 1입니다. 허수부는 2가 허수부입니다. 자, 어떤 복소수가 또 있습니다. 1-2i라는 복소수가 있으면, 자, 여기서 실수부는 뭡니까? 실수북하는 거는 1입니다. 허수북하는 거는 뭡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개념입니다. i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허수부는, 실수부는 여기서 a를 실수부라고 얘기를 하고, 허수부는 b를 허수부라고 합니다.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재작년에 이 문제 개념에 대해서 물었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복고에서 탑을 하는 친구가 허수부의 개념을 잘 몰라서 작년 시험 준비하면서 그 전년도 거를 풀었는데 허수부가 도대체 뭐냐 이걸 이제 놓쳐서 틀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마침 작년에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묻는 학교가 없었으나
그 전년도에는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도 나왔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복소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실수부를 표현하는 거고 여기는 허수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를 보통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이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지원이라는 복소수는 A, B 요 점이 B, Y축으로 B지. 근데 Y축이라고 하지 않고 허수부축이라고 합니다. 실수부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A, B가 되지. 그래서 요 점이 바로 뭐냐면은 이 지원 복소수가 위치하는 점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극형식에서 얘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뭐냐면은 복소수는 대충 이런 성질이 있다고. 뭐냐면은 어떤 복소수와 어떤 복소수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복소수가 이제 요 점을 나타내는 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자고. 요게 이제 알파 각이 나타내고 요 점이 좀 어렵다. 지원이지. 그럼 G2라는 복소수가 있다고 생각해봐. 요 점이라고 하자고. G2라는 점은 C, D라고 하자고. 그러면은 요게 X축과 이루는 각이 베타라면 두 복소수를 곱했을 때 이렇게 생각합시다. 두 개를 곱하면 각은 두 개의 합이 됩니다. 즉 여기서 여기까지가 알파 각이면 베타 각만큼 더 더해집니다. 즉 뭐냐면은 어떤 복소수를 그러면은 똑같은 복소수를 곱하게 되면 같은 복소수를 곱했다고 치자. 어떤 지원의 복소수 제곱이 됐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얘가 위치하는 각은 점점점 이렇게 이제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위치, 요 위치에 뭔가 복소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복소수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이 되면은 제곱, 세제곱을 하더라도 이 반지름 길이가 1은 제곱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지. 그리고 1보다 크면은 점점점 제곱은 커지는 거야. 자, 요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좀 어려운 말이야. 선생님 잘못 시작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온라인상에서 다 표현이 안 되니 여러분들이 복소수 극형식에 대해서 조금만 찾아봤으면 좋겠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2분의 루트 2와 더하기 루트 2i라는 복소수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실수분은 막 예를 들어서 약분을 하면 루트 2분의 1이지. 허수분은 루트 2분의 1i가 돼. 자, 그러면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하면 1이 되지. 그럼 이 점이 어디 있냐? 좌표축에서 반지름이 1인 원인데 여기에서 어디 있냐? 여기 있다고 여기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그러면 요 각이 무슨 각이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으니까 요 각이 45도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복소수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 복소수를 제곱을 하게 되면 이거는 여기 실수부와 허수부를 제곱해서 더했을 때 1이 되니까 반지름이 1인 원 사이에서 원 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각은 이게 x축과 이루는 각이 45도잖아. 45도. 그러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게 90도 위치까지 요 점으로 오게 된다고. 요 점의 좌표가 뭔데 0,1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제곱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i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만약에 4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요 점에 오는 거야. 왜냐면은 45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거든. 그래서 요 점은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래서 이 복소수를, 주어진 복소수를 4제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실제로 한번 해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자, 주어진 4번 문제를 보면 이 복소수는 무조건 원 위에서나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이나 반지름이 좀 달라지더라도 그 원상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복소수는 무조건 제곱, 세제곱 이 복소수를 n제곱을 하게 되면 일정한 규칙값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2019 제곱이니까 작년 문제다. 원래 2020년이니까 2020 제곱을 묻더라도
문제가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문제야. 그리고 과거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수능에서 복수수 파트에서 늘 나왔던 문제가 이 문제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짜 뭐 한 30년을 계속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이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고 너희들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문제를 복소수 극형식까지 처음에는 잘 이해 못했지만 자꾸 보니까 어떻게든 이해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 쉬운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학생의 풀이를 한번 살펴봅시다. 학생의 풀이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첫 번째 이렇게 돼야 됩니다. G1 가는 게 뭐냐면은 n자리 1일 때니까 1 플러스 i에 1 마이너스 i를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는 거야. G2에 가는 거는 뭐냐면은 G2의 제곱이니까 2를 넣으면 2 플러스 i에 1 마이너스 2i지 이거를 제곱하는 거야. G3는 세제곱이지 세제곱 하면은 어떻게 되니? 3 플러스 i에 1 마이너스 3i가 되잖아. 이거 세제곱이잖아. 자, 이거 너희들 다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은, 자, 이거는 선생님이 출제를 하셨는데, 자, 문제 안 봐도 만약에 8번 안에는 규칙이 나와야 돼. 규칙이.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G8까지는 직접 구해보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누가 더 빨리 요거를 연산을 하느냐, 정확하게 하느냐, 그게 이제 관점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8번째에서 규칙이 안 나오고 만약에 12번이 넘어가 버리면 출제하신 선생님이 너무 이거는 잔인하신 게 되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의외로 이거 이제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연산을 해 보다 보면 아마 선생님 이렇게 문제집 뭐 어렵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12번, 15번까지 묻는 게 아니라 한 8번까지 또는 이제 한 5번 이내에서 G5 안에서 규칙성이 나와주면 그냥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제가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한 여러 번 반복해서 시간을 한 3분 내지 4분 이내에 계산을 다 해낼 만큼 반복해서 복기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복소수 연산에 대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되면 선생님 또 다른 풀이를 또 가르쳐 주고 싶은데 얘기해도 되겠니? 미안한데 너희들 수원 수투를 안 배웠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도입만 얘기를 하자. 두 번째 풀이는 이 문제에 대한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런 거야. 만약에 수원에서 이제 이렇게 수열이라고 수투에서 하냐 수열이라는 단어를 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 하는 거를 하게 됩니다.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 요거는 지원 지투 지수리가 달라지니까 요거는 일단 제외하고 두 번째 풀이는 넘어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학생이 풀 수 있는 풀이는 이제 직접 연산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대비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야 돼? 연산 능력을 정확하게 연산하는 능력을 반복한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연산하는 능력은 어떻게 대비가 되니? 너희들 센을 풀고 뭐 정석을 풀고 하는데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아니야. 같은 문제에 자 기출됐으니까 경신구 문제 이 문제를 연산이 이거 노가다네 노가다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노가다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손을 써서 손으로 이제 정확하게 복기해서 정확한 풀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이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방향은 문제 보면 딱 정해지는 거고 시간은 4분에서 5분 이내에 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마치고 이것도 풀이 과정 다 요거를 8번, 10번 정도 나가면 아마 규칙이 반드시 나올 건데
그 규칙을 찾는 것까지 풀이를 적어서 정답을 내서 선생님한테 보내도록 합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이것도 이제 뿌리 과정을 적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뭐냐면은, 자, 요거, 자, 요식을 어떻게 인수분해하니? 자, 첫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문자가 뒤섞여 있어. A는 어디 있니? A는 1차 밖에 없지. B는 3차, C도 3차가 있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전개를 한다. 한 문자가 섞여 있을 때는 한 문자를 보는 거야.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전개를 하는 거야. 내림차순. 자, 여기에 대한 것도 중3에서 뭐 최상위 수학이나 A급을 보면 충분하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습이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전개하는 문제가 많지는 않으나 이렇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보통 막힙니다.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문자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를 한번 시도해 봅시다. 자,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B-C, B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리고 A, B, C는 삼각형의 변이기 때문에 두 변의 합은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변의 합은 다른 변하고 길이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B 플러스 C는 0이 될 수 없고 두 번째도 이것도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0이 될 수 우변이 0이니까 0이 되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니? B하고 C가 같다.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다? 변 B와 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까지 잘 적어야 돼. 자, 연산을 이렇게 이제 잘 적었는데, 이제 지금 경신고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작년에는 채점 기준이 그렇게 이제 엄격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선에서만 이렇게 이제 답만 정확하게 맞으면 서술형에서는 점수를 다 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 시험 문제를 한번 가봐봐. 이제 이렇게 하면은 5문제, 5번까지가 서술형 문제였어. 서술형 문제, 배점은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자, 본 시험에서 이제 이거는 극과 극으로 나누는데 앞쪽은 좀 천당인 것 같지 뒤쪽이 이제 뭐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쪽을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잠시 여러분들 녹화를 중지하고 여담을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신고가 이제 어떤 학교냐면은 한 60 몇 년도에 이제 학교 인가를 받았습니다. 60년 받았는데 실제로 이제 경신고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실업계곡이었습니다. 실업계곡이었고 이제 뭐 이렇게 대구 시내에서 가장 못하는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어릴 때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이제 범어동 일대가 좀 더 논밭이었습니다. 논밭.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논밭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한 70년대 들어서면서 강남처럼 이제 택지 개발이 되면서 모든 학교가 이제 수종구로 다 몰려버렸습니다. 정책적으로 고등학교를 다 몰렸고 경신고는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구에 이제 가장 변두리에 위치한 학교가 이제 경신고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경신고가 가장 건물 노후화됐잖아. 그지? 거기서 3년 중학교까지 6년을 보냈어. 그래서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나 되게 이제 만족하는데 학교를 까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경신고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인문계가 되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뭔가 자리를 잡으려면 학생들한테 그 당시에 입시는 이제 수학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중요한데 그래서 수학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어렵게 많이 빡시게 시켰어. 선생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기억난다 아직도 되게 존경하시는 분이야. 저는 이렇게 일부 남학생들한테 조금 엄격하게 대하는 거는 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피바다였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면 피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상당히 무서웠고, 근데 이제 그 시절에 뭔가 공부를 선생님 무서워서 뭔가를 했던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자, 너희들 자, 또 한번 생각해 봐봐. 우리 애는 이제 실력이 안 되니까 이제 요 위치에서 조금씩만 쉽게 가서 절대 이제 승부 못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생이 아닙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입시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하고 겨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원하는 학교가 있고 인서울을 하고 싶고 뭐 대학을 좀 이렇게 원하는 데서 이제 좀 가고 싶다면 수학 진짜 빡시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제 대학 그냥 적당히 좋은데 안 가도 돼요. 그냥 저는 이제 대학을 안 가도 저의 이상과 실현을 찾겠습니다. 그러면은 절대 뭔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목표는 저한테 이제 인서울 또는 의대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수학 어렵게는 못하겠다. 만인 문제는 못 풀겠다. 양측이 이거 무식한 거 아니냐. 어, 양측이 안 하고 그냥 요 기본서만 충실하게 문제만 잘 풀어나가서 좋은 대학교 간다. 내가 원하는 데 간다.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개뻥입니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빡시게 해야 되고 더 어렵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경쟁에서 이제 뭔가 남들과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충원을 드립니다. 정말 꿈과 이상이 있다면 정말 이 시기에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고 그거를 이제 하나씩 이뤄나갔을 때 진짜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자, 이제 또 풀이를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또 녹화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뭐니? 1번 문제는 우리 복소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2와 우리가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9가 되는 수가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하니? 마이너스 9라고 하잖아. 제곱근이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 중에 9는 제곱수니까 이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이거를 i라고 표시를 하니까 얘는 3i가 되는 거야. 3i. 그지? 그리고 여기에 켤레가 붙었잖아. 이게 뭐니? 실수 부분에 마이너스를 붙이겠다. 이런 말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 A와 B와하고 같다. 상등이지. 상등이란 말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 지금 또 빠졌네. 자, 문제 지금 잘못됐지. 뭐가 빠졌냐면은 여기서 A와 B는 실수다. 실수단 말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이것도 개뻥이 되는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돼. 자, A는 실수라는 조건일 때 A는 반드시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A, B가 실수란 말이 없으면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냐? 마이너스 1좀 되겠다. 이런 말이야. 자, 2번 봅시다. 2번. 자, 2번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 문제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복소수는 복소수끼리 묶었어. 그래서 10번을 한번 봐봐봐. 10번. 자, 10번은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 문제도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복소수 극형식을 그래도 이제 조금은 알고 쓰는 고등학교 때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풀만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바뀐 교육 과정에서 그냥 복소수 연산과 수의 개념 정도만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절대 풀기가 힘든 문제야. 자, 그리고 기니디 해가지고 이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이거는 미리 문제집에서 풀이를 경험해보고 접근해보고 깊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은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지.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복소수가 있는데 A 더하기 B가 있다고 치자고. 이거를 n번 거듭제곱하면 선생님은 뭐를 생각하냐면 항상 복소수, 이 복소수가 존재하는 영역, 복소평면을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 복소평면을 생각을 하는데 A, B가 0이 아니면 이거는 이제 어떤
항상 길이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존재하는 어떤 원상에 있는 복소수가 되는데 자 이거를 만약에 몇 번을 거듭재고 100번을 하든지 간에 아까 선생님 가지는 결론은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규칙성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거고 복소수를 거듭제곱하면 할수록 이게 반식의 방향으로 돌지만 제곱했을 때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넘는다면 이건 나선형으로 커져 나가는 거야. 절대 원점으로 가기는 힘들어. 그지? 또는 이게 반지름이 만약에 1보다 작다면은 점점점 작아질 수도 있겠네. 자, 근데 어떤 복소수를 이제 자 기억을 봐봐. 이 복소수를 곱했는데 0이야. 0이면 이게 알파가 0 또는 베타가 0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니? 자,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알파 베타를 만약에 이렇게 놓읍시다. 뭐냐면 알파를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라고 합시다. 베타는 c 더하기 di라는 복소수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알파 베타를 다 곱해봐야 돼. 뭐냐면 증명하는 과정이 이렇게 돼. C 더하기 DI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전개하면은 AC가 되고 마이너스 BD 이게 실수부가 됩니다. 그 다음 BC하고 ADI 이게 허수부가 됩니다. 그러면은 알파 베타가 0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니? 이것도 0이고 얘도 0이다라는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어려운가 이렇게 접근하면 도대체 우리가 이제 풀이 경험이 없다면 이거는 뭐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이제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은 암기가 좀 필요한 문제야. 암기가 좀 필요한데 지금 잠시만 10번 문제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0번 문제는 자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보여주려고 하니 선생님 여기서 나도 이게 보여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보여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지? 자 0이 되는 거 이제 얘를 뭐 한번 잡아볼까? 뭐 1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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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한번 잡아볼까? 자 그럼 여기서 또 0 되는 게 또 뭐 있겠니? 막 이거 해보면 결국 뭐냐면은 0000 즉 00이 아니면 이거를 동시 만족하는 거를 찾는 게 힘든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0이 되는 예를 한번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두 복소수 중에 알파, 베타가 두 개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닌 예를 찾기가 못 찾는 거야, 이런 거는. 예를 잡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제 기억하는 거는 복소수는 여기서처럼 뭐냐면은 거듭 제곱을 하면서 얘는 복소평면상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변하는 이 위치점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듭 제곱을 아무리 하든지 간에 그지 뭔가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경우는 맞지 알파가 0이거나 베타 둘 중에 한 개가 0이지 않고서는 없다 그냥 이렇게 이제 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험해 본 학생은 이게 그냥 오케이 맞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자 여기 부연 설명은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요청을 하시면 제가 지난 시간 답도 이제 다 드리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모아서 다시 한번 강의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자. 니은은 이제 또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한번 보자고. 알파가 A 더하기 BI고 베타가 C 더하기 DI면 알파와 알파바는 켈레 복소수 관계니까 이게 뭐 되냐면은 A제곱 B제곱이 돼. 베타와 베타바는 요 복소수 C 더하기 DI하고 켈레 복소수의 곱이니까 C제곱 D제곱이 돼. 자 그러면은 뭐니? 니은은 A제곱 B제곱과 C제곱과 D제곱을 말하는 거야. 이게 0이다라는 말이야. 그럼 이 A, B, C, D는 실수니까 제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A, B, C, D가 다 0인 경우밖에 없어. 그래서 이 말도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요거 되겠니? 그 다음에 디귿은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디귿은 인수분해를 하면 자, 요 문제 인수분해를 하면 대충 어떻게 될 것 같냐? 알파로 묶어대면은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바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내면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베타 바가 되니 마이너스 베타 바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알파 바 마이너스 베타 바 묶어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파를 말하는 거야. 이거 되겠니? 자, 어떤 복소수에서 앞에 마이너스 있지? 여기서 파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지? 이게 알파 바 여기서 부호가 변하지 않지? 이렇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만약에 새로운 복소수가 있다고 치자고. 이게 복소수야. 만약에 자, 만약에 자, 가정을 해보죠. 어떤 복소수가 있다고 치자고. bi 그러면은 이 복소수와 켈레를 곱했다는 말은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이 되니까 복소수와 켈레를 곱하면 이게 0이란 말은 뭔데? a가 0이고 b가 0이지. 그러니까 뭔데? 얘가 0이고 얘가 두 개 켈레가 곱해서 0이 됐을 때는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다 이런 말이지. 자,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복소수니까 알파하고 베타는 반드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게 좀 어렵다. 그치? 복소수 좀 어렵네. 정답 5번 됩니다. 꺼내봐. 이 마이크 안 되지? 자, 연세야. 네. 오케이. 준우야. 네. 야, 무슨 말인지 좀 알겠냐? 복소수 좀 너무 어렵냐? 어때? 자, 요거 개별적으로 또 준우 저번에 이제 질문 보냈는데, 선생님 그 답변 잘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보내줄게. 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쉬운 거야. 9번은 경신고 9번 한번 봅시다. 자, 9번은 요거 이제 전개하면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쉬운 거예요. 양변 2를 곱하면 쥐박하는 거는 1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2i를 곱해버리면 g와 마이너스 g반은 루트 3i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더하고 가간법 하면은 g 복소수가 나오겠지? 양변을 더하면 1 더하기 루트 3i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g는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도 봐봐. 이 복소수를 발을 했다라는 말은 g반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돼. 자, 이것도 너희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은 뭔데? n제곱 했을 때 1을 찾는 거잖아.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제 학생의 풀이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를 제곱해보는 거야. 이거를 세제곱 해놓은 거야. 4제곱 해보는 거야. 이 방법 밖에는 미안하지만 없다. 알겠지?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또 나한테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소수 극형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마 교과 과정에서 고급 수학 내지는 일반 교과 과정 그 이상에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오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야. 뭐냐면은 이 복소수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는 복소수가 지었잖아. 이게 어디냐면은 반지름이 1인 원 위에서 요게 실수 부분으로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 요 점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1대 반지름이 2대 루트 3 되니까 요 각이 60도가 된다고. 60도. 요게 60도가 된다고. 자, 그러면은 이 복소수를 n이 만약에 2가 되면은 얘는 60도 더 가면은 120도쯤에 갈 거고 또 한 번 더 가면은 즉 3번을 가게 되면은 180도가 되니까 반드시 저 복소수를 이제 g를 세제곱하면은 이 점이 지금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좀 어렵지. 자, 그래서 이거를 6제곱 하면은 1이 된다 정도를 알고 있다고. 근데 묻는 거는 지금 바잖아, 바. 바는 어디냐면은 허수 부분에 마이너스가 붙여주기 때문에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요 점이야, 마이너스 60도야.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6번 가게 되면 다시 여기로 오기 때문에 G바의 6제곱도 1인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제 조건은 그거였다고. 복소수는 무조건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은 반복되는 규칙성을 반드시 가질 수 있다는 말이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위치가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쉬운 경우로 냈단 말이야. 그래서 6제곱은 1이니까, 마치 최소 자연수 n이 6이다 하는 거를 찾는다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찾을 때는 이거는 1분이 채 안 걸릴 거고, 학생의 풀이는 여기서 이 거듭제곱을 다 해야 되니까 최소 3분, 4분 안에 풀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 관리가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소수 18번을 봅시다. 자, 본시험 18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이게,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문제가 15번부터 학생들이 어려웠어. 당황하는 거야. 그래서 15분에서 15번을 풀면서 학생들이 막힌 거야. 못 풀어, 이거, 15번. 그지? 그리고 15번에서 막히다가 결국 한 7분, 8분 넘어가는데 답을 못 낸 거야. 16번을 봤는데 이것도 뭔가 이상하고 17번도 막히는 거야. 극하다가 전부 다 한 3분, 4분씩 고민하다가 다시 에라 모르겠다. 18번을 넘어온 친구들은 그래도, 그지? 이거 보니까 이제 또 이것도 다 어려운 거야. 그지? 그래서 포기. 뭐 이렇게 해서 앞쪽에 좀 보다가 그냥 내는 학생이 있을 거고, 아니면 15번을 풀다가 학생들이 여기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것만 잡고 있다가 작년 반응이 선생님 이렇게 16번부터 뒤쪽은 아예 볼 생각도 안 했고요. 다 놓쳤어요. 보지도 않았어. 이렇게 해서 18번은 문제 보지도 않고 시험지 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18번은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G의 M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가에서 우리가 찾는 거를 다 찾아야 돼. 뭐냐면은 루트 2,10을 찾자고. 이게 뭐냐면은 M 자리는 루트 2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리고 N 자리는 10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야. 이거 계산 다 해야 됩니다. 자, 루트 2로 묶어내면 1-i가 될 거고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이제 유리화를 시키면 루트 2에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i가 됩니다. 자, 여기서 10제곱이 될 겁니다. 요거 약분됩니다. 자, 루트 2의 분모, 루트 2의 10제곱은 2의 5제곱이 될 것이고 1 플러스 i의 제곱의 5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는 2i의 5제곱이 됩니다. 2의 5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i 5제곱이니까 이거는 i하고 같지? 자, 어떻게 찾는 거 되겠어? 자, 그러면은 g의 루트 2의 11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변하는 거는 보면 루트 2는 변하지 않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요령을 한번 부려보자고. g의 루트 2의 n 가는 게 뭐냐면은 루트 2의 1-i의 2의 n제곱 이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 건호 안에서 루트 2의 유리화를 시키면 2가 될 거고 이거를 말하는 거야. 약분을 하면 결국 뭐냐면은 루트 2의 1-i의 n제곱을 말하는 거야. 자, 이제 이거는 그럼 뭐니? 루트 2의 1-i의 얼마? 여기 11제곱을 말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더했을 때 0이 되는지를 찾는 거야. 직접 해봐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또 이제 복소수 극형식이 여러분들 또 익숙하지 않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자, 요 G에 루트 2의 n이라는 복소수가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것도 다행히 고맙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근원에가 1이고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x축으로 루트 2분의 1, y축으로 루트 2분의 1 이렇게 가니까 요게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으니까 45도가 됩니다. 자, 요 복소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 복소수는 8번을 하게 되면 요게 한 번 각만 보자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제곱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1이 나와. 그리고 만약에 루트 2에 9번을 가게 되면 요 점이 되고 10번을 가게 되면 요 점이 되는 거야. 요 점.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10번 요게 G의 루트 2의 10이 돼. 자, 그 다음에 요게 11이고 10이고 13이고 14고 15고 16이고 17이 돼. 요거 되겠냐? 요 점이 루트 2의 17이 되거든. 자, 이렇게 되면 자, 요 점이 지금 뭐였냐면 0,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이 0,1이거든. 그래서 요까지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18 되면 또다시 요 10하고 같은 값이 되거든. g의 루트 2의 10하고 g의 루트 2의 18은 같은 값이 반복된다고. 왜냐하면 복소수는 거듭 제곱을 하면 할수록 같은 구간이 회전 반복 구간이 반드시 생겨나거든. 그래서 여기 17까지 왔을 때 요 값과 요 값을 더하면 0이고 요 값과 요 값을 더하면 0이고 요 값과 요 값을 더하면 0이고 요거 더하면 0이 돼. 자, 요 풀이는 이제 복소수의 극형식을 알지 못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까 정말 또 무슨 소리 하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시험 문제고 자, 여기서 막상 이제 시험을 쳐보면 대구여고, 정화여고 문제 더 어렵습니다. 선생님 어제 문제 올리면서 경신고가 역대급으로 쉬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려고 하는 수성구에 있는 고등학교는 이게 이제 그냥 중학교 장난이 아니단 말이야. 그리고 2015 교육과정에서 너희들이 중학교 시험이 너무 쉽게 올라왔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정도를 중학교 때 많이 깨져본 학생들은 이 정도 난이도는 어떻게든 접근할까요? 왜냐면은 지금 경신고 과제가 나왔지 그 올림포스 문제집 풀어라 이게 이제 경신고 과제인데 정화여고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1학년 때 부교재 문제집만 5번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학원 미칩니다 이거. 학생들 뭐 이렇게 뭐 알겠지 시험 때 되면 뭐 이렇게 알겠지 멘탈 제대로 잡고 있는 애들이 내가 봤을 때 그지 대단한 친구들이야. 그지? 그러니까 대상이 인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너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적응을 하면 자 뭐냐 입시 결과 어떻게 하면 잘 나오냐? 야 여기 너희들 보면 알잖아. 뭐 너희들 뭐 특별하냐? 아니잖아. 고등학교 때 빡시게 굴려놓으니까 이게 이제 전국 어디 내놔도 이거는 빠지지 않는 거야. 경쟁력 갖춘단 말이야. 왜냐면은 학교에서 살아남으면 전국에 나가면 그지? 뭐 논술을 뭐든 나가면 두각을 나타내는 거야. 학생들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학교 수준이 높게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어차피 적응하는 거야. 그래서 아직 입학 전인데 여러분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실력 키우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나는 16의 B에 G에 2의 B지.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니? 16과 B를 곱했다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의 B 하는 게 뭐냐? 2의 B는 또 이거 계산하게 만들었네. 뭐냐면은 M이 2니까 2 넣자.
이거잖아. 야, 그러면은 2가 다 날아가면은 뭔데? 이거잖아. 이거 유리화시키면 뭔데? 2분의 1 플러스 i잖아. 그지? 그러면은 자, 한번 봐봐. 적어보면은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자, 학생들 입장에서 풀이는 학생의 풀이는 뭐냐?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또 해서 이 값이 정수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선생님이 푸는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복소수 극형식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자, 복소수 극형식은 이게 다행히 이거는 조금 다른데 이거는 거듭제곱해서 정수가 될 수는 없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뭐냐면은 b를 1과 2와 3과 4를 했을 때 최소 이게 전체가 정수가 되려면은 16과 b는 정수니까 얘가 정수되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은 1 플러스 i가 b제곱했을 때 이거 정수되는 것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 플러스 i를 제곱을 하게 되면 2i가 될 거고 1 플러스 i를 4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최소 이거는 4의 배수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b는 4의 배수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수 중에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 b가 만약에 4가 됐을 때 2의 4제곱 되니까 이렇게 이제 정수가 날아가는데 근데 최대값이니까 이게 만약에 b가 만약에 8제곱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문제 좀 지저분해졌는데 하여튼 문제가 여러분들이 풀이는 뭐냐면은 일일이 손으로 다 계산하는 거니까 이 문제 뭐냐 시간 안에 풀기 되게 힘들다. 뭐냐면은 한 4분 안에 끊어주기는 조금 힘든데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경신고 시험 쳤는 학생들이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뒤쪽은 아예 쳐다도 안 받는 거야. 문제 보면 어려워 보이니까. 근데 이 문제를 그래도 이제 보고 앞쪽에서 내가 못 푸는 거는 넘기고 이 문제를 자꾸 풀었다면 적어도 이제 5.4점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이제 맞추면 표준 점수 올라갑니다. 석차 한 문제에 맞추면 석차 쫙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시 돌아와 보자. 자, 2번.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시간이 지금 좀 됐으니까 지금 12시 13분입니다. 물 한 잔 마시고 12시 20분에 다시 접속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자, 지금 뭐 할 거냐면은 지금 8페이지부터 지금 할 건데 2번입니다. 2번. 이차 함수 2번, 3번은 조금 쉽습니다. 2번. 자, 2번부터 풀게.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y는 이제 x제곱하고 y는 kx-1의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냐면은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돼. 그 다음 이거는 절편값이 0,-1인데 k가 양일 때 이렇게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은 접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잡았을 때 이 접점이 이제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니까 중근을 가진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x제곱하고 kx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식을 놨을 때 어떤 한 점의 공통인 중근을 가진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요거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이때 이제 접하게 될 거니까 이때 k 값을 찾는 거야. k제곱이고 마이너스 4. 이게 판별식이었다. 그래서 k제곱이 4가 되는데 k는 양의 값이니까 2다 이렇게 됩니다. 정답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차함수 그래프 개형 또 그리는지 한번 보자. 자, y가 그러면은 이거는 요 구간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라 이런 말이니까 최소값은 어떻게 찾냐 하면은 그래프 개형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게 13이면 완전제곱식을 찾는 거야. 왜냐하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자, 그래서 완전제곱이 되려면 이게 최고차항이 1일 때 x 개수가 마이너스 6이면 반의 제곱 9만 있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 4가 와야 돼. 자, 그러면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4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좌표 평면상에서 2차 함수가 3,4가 꼭지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는데 자, 정역 범위가 어디냐면은 x가 2일 때야. 그리고 여기가 3이고 4일 때는 요 높이가 같다. 4일 때 높이가 같고 그 다음에 5 넣었을 때가 얼마? 최대값이 될 거지. 왜냐하면은 2차 함수는 요 중심축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3에서 2 요까지 높이가 같고 5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온다. 그리고 최소값은 얼마? x 이퀄 0일 때 4가 최소값이 됩니다. 최소값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4번은 전개에서 인수분해 하는 거야. 인수분해. 자, 첫 번째 만약에 x제곱이 a라고 하면 자, 이 식을 한번 적어보자고. 이렇게 되는 거야. a 더하기 2, 그 다음에 a제곱에 2a, 그 다음에 4. 이 식하고 같은 거야.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제곱에 8이 된다고 곱셈공식 확인되겠냐? 라지 A 하는 게 x제곱이니까 이거는 x제곱에 세제곱이고 8이니까 자 이거는 x6제곱이 될 거고 8이야. 그럼 x6제곱은 9였잖아. 9에서 8을 더하니까 17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돼.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5번은 풀이 과정을 두 가지의 풀이로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풀이를 한번 보자고. 자, 이게 첫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잘 쓰진 않아. 이렇게 쓰진 않아. 어떤 의미냐면은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1. 자, 이거에는 근의 공식으로 이제 근을 구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 얼마?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족하는 해가 뭐냐면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이거 또는 마이너스일 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묻는 게 뭐냐면은 이 근을 4제곱 하란 말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를 이제 4제곱을 하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를 얼마가 돼야 되냐? 이거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5. 이 값을 다 계산해서 답을 적어봐라 이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는 이제 우리가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x제곱이 x 더하기 1하고 같은 거지. 왜냐면 요거를 만족하는 x일 때를 묻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x 세제곱은 얼마니? 양변에 x를 곱했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x제곱이 대신 또 x 더하기 1을 넣으면 이게 2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x 세제곱하고 같은 거는 2x 플러스 1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양변의 x를 곱하면 x 4제곱이 얼마냐면은 2x의 제곱 더하기 x가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대신에 x 더하기 1을 넣고 x 하면 이게 3x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여기 와서 x 4제곱 대신에는 3x 더하기 2, 그 다음 x제곱 대신에는 x 더하기 1.
그 다음에 5. 요거 찾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이 3x가 예쁘게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8쯤 됩니다. 8. 여기서 틀렸네. 요게 2가 되겠지. 자, 2가 되면 7에서 얼마? 3을 빼면 4쯤 됩니다. 정답 5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도 인수분해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t와 t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이거 인수분해 하란 말이지. t제곱에 2t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인수분해 되네. t 마이너스 3하고 t 플러스 1하고. 자, t하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지. 자, 그 다음 t하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지.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 모양하고 비교를 하면 요게 A, 요게 B 두 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3하고 1이다. 자, 요까지 푸는데 한 문제당 2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요런 거는 이제 한 40초 안에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7번도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2보다 작다라고 하면 자, 이것도 2차 함수가 해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면 그래프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프.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는 그래프를 놓고는 따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x제곱에 2x에 더하기 a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완전 제곱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 그러면 여기 a였지. 여기 1만큼 더 있으니까 1만큼 빼주면 원식하고 변하지 않고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지금 어떤 식이냐면은 꼭지점 좌표가 x 이퀄 마이너스 1, 즉 x 이퀄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합니다.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근데 당연히 한계근은 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얘는 2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요 근이 2보다 작으려면은 여기가 2가 되는데 2가 됐을 때 무조건 양의 값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f 함수라고 얘기를 하면 요 문제 조건을 만족하려면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두 번째, 두 근이 2보다 작으려면은 일단 무조건 2 넣었을 때 양의 값이 돼줘야 돼. 그래서 F2가 0보다 크다. 요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판별식은, 반근이니까, 반근 하는 거 이거 이해됩니까? 여기서 2 곱하기 1x 이래 되잖아. 여기 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2의 배수일 때 1의 제곱 마이너스 최고차의 계수 1, 요 1이지 a 곱하기 c 이래 되니까 4a 이래 됩니다.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2 넣었을 때는 4하고 4 더하기 a가 양이다. 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는 거야. 그지? 요 범위에서 가능한 정수 A를 찾는 거야. 요거 이해되겠냐, 성호야? 성호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보자, 8번. 자, 2차 방정식이 있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이 2차식을 등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알파와 베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 푸는 과정인데 이 박스 안의 내용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하면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는데 정말 유용하단 말이야. 자, 연구를 해봐봐. 자, 만약에 가정하기를 알파와 베타는 근이기 때문에
알파를 넣었을 때 당연히 등식이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2알파의 제곱에 3알파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돼. 그러면은 알파는 0이 아니야. 왜냐면은 알파가 근인데 0을 넣어보면 동호가 성립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알파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베타도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양변에 알파가 0이 아니면 알파 제곱을 양변에 나눠도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알파분의 1의 제곱은 0, 이래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거는 알파분의 1의 제곱에 여기에 3이 될 거고 알파분의 1에 더하기 2는 0이다. 이 식하고 같은 거야. 자, 그러면은 알파분의 1은 최고점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어떤 방정식? x제곱에 3x 더하기 2는 0. 이 식의 그지? 해가 바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거는 3이 되는 거야. 나에 들어가는 거는 이 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나의 알맞은 식은 f야. 그러면은 이 fx는 얼마냐면은 x제곱에 3x 더하기 2를 말해. 자, 그러면 여기서 f2는 4와 6과 2를 말해. 12를 말해. 자, 그 다음 픽하는 거는 얼마?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답이 돼.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1번 한번 봅시다. 11번. 11번도 이게 풀이 과정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미정계수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미정계수라는 말은 정해져 있지 않은 x, y 또는 x제곱의 계수 상수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첫 번째 보통 숫자를 넣는 수치 대입이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양변을 전개해서 계수값을 비교하는 계수 비교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추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조립제법을 이용을 합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원리는 뭐냐면은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요 우변에 있는 식이 뭐가 되냐면은 2x-1로 묶어내면 이게 x, 2x-1의 제곱에 b가 될 거고 이게 2x-1이 될 거고 c가 됩니다. 그래서 d는 바로 뭐다?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값이 0이 되는 값이잖아. 자, 계수를 적어보자. 8하고 4하고 2하고 마이너스 1을 적었는데 여기서 뭐를 넣냐면은 2분의 1을 넣는다고 생각해 봐봐. 2분의 1을 넣으면 0이 될 거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 8이 되겠지. 요거 두 개 곱해서 온다 4. 두 개 더하면 8이 될 거고 또 2분의 1하고 8을 곱하면 4가 되는 거야. 두 개 더하면 6이지? 6하고 2분의 1을 곱하면 3이 돼. 그래서 얘가 2가 돼. 이 값이 뭐 되냐면은 D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을 또 넣었어. 여기 8이 그대로 내려오고 4가 될 거고 요거 12가 될 거고 6이 되지. 그래서 12가 되지. 이 값이 뭐 되냐면은 C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2분의 1을 넣었다. 8이제 요거 4지. 16이지. 자, 두 개 내려와서 요 값이 얼마? B가 되는 거야. 요 값이 얼마? A가 된다. 자, 그래서 A는 8이고 B는 얼마? 16이고 C는 10이고 D는 얼마? 2다. 요거 개념서에 보면 내용이 있으니까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자. 12번. 자, 12번도 이게 뭐를 쓸 수 있어야 되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쓰는 방법은 이게 나머지 정리인데 어떤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 방법을 알아야 돼. 자, 보통 어떻게 쓰니? 자, 이렇게 쓰잖아. 뭐냐면은 첫 번째 줄, 자, 이게 뭐니? f의 x는 x-1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기고 그 다음 나머지가 5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써? 양변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데 1을 넣으면 5다. 요까지 알 수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fx는 x제곱과 2x 더하기 3
인수분해 안 되잖아. 몫이 생기잖아. 나머지가 3x 더하기 2잖아. 자, 그 다음에 이 fx를 x-1과 x제곱에 2x 더하기 3이다. 자, 몫이 생기지? 여기서 어떻게 쓰니? 제수가 3차니까 2차 이하의 식을 접는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이 조건을 가지고 쓰려면 이 2차식을 모양을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꾸냐면은 2x 더하기 3으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ax 제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2x잖아. 그러니까 원래 bx가 있어야 되는데 2x 여기서 더했으니까 빼는 거야. 원래 c가 있었는데 얼마? 3의 1을 뺀다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이 fx는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q 얼마? 다시 x인데 여기서 x제곱에 2x에 더하기 3에 자, 요식하고 얼마? 요식이 같아야 돼. 그래서 3x 더하기 2라고 하면은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머지 rx 나머지를 구하려면 a 값을 알아야 되잖아. 이거는 어떻게 요걸 이용하는 거야. 자, 1을 넣으면 f1이 얼마니? 5잖아. 1을 넣으니까 다 날아갈 거고 1을 넣으니까 얼마 되니? 6a 더하기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a는 0이다.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rx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3x 플러스 2가 돼. 자, 그래서 R5 하는 거는 15에서 2를 더하는 거고 R에 4 하는 거는 얼마? 12에서 2를 더하는 거야. 두 개를 뺐다 얼마니? 3 하는 게 정답이 된다 이런 말이야.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3번입니다. 자, 13번도 이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13번도 항등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x 자리에 0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요 좌변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됩니다. 우변에 x자리 0을 넣으면 a0만 남습니다. 그래서 a0는 마이너스 8이라고 한다. 두 번째 x자리에 1을 넣어보자. 그 다음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좌변에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1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됩니다. a6이 됩니다. 그 다음에 x5제곱은 x자리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홀수 차수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부가 바뀝니다. a2가 되고 마이너스 a1에 더하기 a0 이래 됩니다. a0 값이 마이너스 8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좌변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9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우변에 마이너스 8이 넘어오면은 얼마?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짝수는 짝수끼리 적읍시다. A2, A4, 그 다음에 A6이 됩니다. 그 다음에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게 이제 19, 마이너스 19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이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와 마이너스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 19가 나옵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봐봐. 14번. 14번은 뭐니 이거? 우리가 3차식이잖아. 3차식 어떻게 풀래? 조립제법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의 공식, 그 다음 3차, 4차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조립제법밖에 없어. 조립제법 한번 적어보자. 세제곱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k-2지. 그 다음에 x항이 5-k,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래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수가 들어가니? 요 1의 약수 들어가고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항 4의 약수. 4의 약수는 1하고 2하고 4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선생님 요거 해보니까 1을 넣으니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1이 그대로 내려왔지. 1 넣었지. k-1이지. 자, 1하고 k-1하고 곱하니까 k-1은 이게 4가 되는 거야. 여기서 4가 들어가니까 0 이렇게 떨어졌잖아.
그래서 x-1이고 x제곱에 k-1의 x고 더하기 4가 되는 거야. 이게 0, 1이 되는데 자 봐봐. 1차식이 서로 다른 인수의 개수의 최대값. 그지? 그러면 자 서로 다른 인수가 3개 나온다 이런 말은 이게 1차항의 식, 개수가 정수인 1차식 2개로 만들어내라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는 만약에 인수분해를 했을 때 1하고 4 이거는 나올 수가 있지. 근데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 곱해도 4가 되니까 1, 1 했을 때 이렇게는 못 나와. 왜 못 나오냐면은 여기 x-1이 있는데 뒤쪽에서 x-1의 인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서로 다른 게 3개다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 2가 돼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되는 경우 이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k-1이 5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k는 6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15번이 선생님 봤을 때 이제 가장 어려웠습니다. 자, 15번은 이게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이 fx를 어떤 식으로 갈까 하냐면은 그냥 문제만 보면 만약에 이렇게 됩니다. x-1의 제곱에 몫이 px지 그 다음에 나머지를 qx 요까지는 적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조건이 있단 말이야. 이 조건이 있으니까 x-1의 제곱에 px 선생님 이거 오늘 새벽까지 풀었다. 이 문제 15번이 안 풀려서 자 그러면 qx는 어떤 거니? qx 대신에 px 더하기 10이다 이렇게 바꿔 넣을 수 있잖아. 자 그런데 fx를 x-1의 또 세제곱을 묻고 있네. 헐 그러면은 3차식이니까 px를 어떻게 놓느냐 하면은 이 모양을 이렇게 한번 넣어 봅시다. 연락 고민하는 겁니다. 자, x-1의 세제곱이 되고 1차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나눴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px의 모양이야. 그러면은 뒤에 나머지가 뭐 나오겠냐? 그대로 나오잖아. 더하기 b에서 1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지? 그 다음에 요 뒤쪽에 거를 뭐라 하냐면 qx라고 얘기를 해. 전개 한번 해보자. 전개하면은 x-1의 세제곱, b의 x-1의 제곱, a의 x-1의 더하기 b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x-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이거를 나머지라고 합니다. 이게 RX가 됩니다. RX. 자, 그 다음에 또 요 조건 한번 써보자고. F1이 10이다 라는 말은 X자리 1을 넣으면 F1은 얼마니? 1 넣었으니까 여기서 0이지, 0이지, 0이지. 그러면 우변에 남는 게 B 플러스 10이란 말이야. F1이 지금 얼마라고 했니? 1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뭔데? B는 0이겠네? B가 0이면 이게 없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자, 그러면은 px가 뭐냐면은 a의 x-1이란 말이야. qx가 뭐냐면은 b가 0이면 x-1에 더하기 10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rx는 여기다가 b자리에 0을 넣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남는 거는 x-1에 더하기 10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원하는 거를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p의 10은 얼마니? P의 10은 9A가 되는 거야. Q의 10은 얼마니? 9A 더하기 10이 되는 거야. R의 10은 얼마니? 10 넣으니까 9A 더하기 10이다 이래 되는 거야. 그러면은 P의 10 더하기 Q의 10 빼기 2배의 R의 10. 이 말은 9A 더하기 9A 더하기 10이지 빼기 2배의 9A 더하기 1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가 2개가 9A가 날아갈 거고 이 값은 10에서 20을 뺐다 얼마니? 마이너스 10이 정답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1번 정답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16번 한번 봅시다. 16번은
최초 경신고에서 이 문제는 어, 오답, 그러니까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정정 신청이 이제 이의가 제기가 됐고, 그리고 최초 1번으로 답을 이제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답이 2번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 문제는 직접 선생님께서 이제 만드신 문제일 수도 있고, 자, 의도와 다르게, 선생님 최초 의도와 다르게, 문제가 오류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답이 수정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는, 의도는 원래 이거였어. 뭐냐면은, 만약에 A가 양이고 B가 양이면, 이런 성질이 성립해. 이게 중학교 3학년 거야. 자, 요 근호가 따로 쓰는 거는 같이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음수와 B가 음수면 루트 A와 루트 B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가 음이고 B가 양이면 어떻게 돼? A분의 루트 B 했을 때 분모가 음이고 분자가 양이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그 외에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의도했는 거는 이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보면 분자가 0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Q가 0이면 Q가 얼마니? 마이너스 1이잖아. Q가 마이너스 1이면 분모가 0이 되면 0만 안 되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0, 1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있든지 없든지 간에 2 마이너스 P, 2 마이너스 P가 어떻게 되니? 여기서 근호 이렇게 있더라도 여기가 0이야. Q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P는 2만 아니면 모든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오류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의도는 이거였지 싶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Q는 양의 범위고 2 마이너스 P는 얼마? 양이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리고 동호는 들어가도 되고 P는 2만 아니면 된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자, 기억.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봐. 기억. 양수인 실근이 항상 존재한다. 존재하겠지.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냐? 아니지. 항상은 아니야. 항상. 자, 니은 한번 봐봐. 니은. 자, 기억은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면 어떤 예를 잡을 수 있겠니? 기억은 만약에 P 값이 마이너스 1이고 Q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에 넣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P를 넣었잖아.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Px, 요 P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X제곱 X 마이너스 1은 0이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게 0이고 자, 이 2차식의 판별식은 음이야. 혹은 가지고 실근 무조건 가진다라고 할 수 없는 거야. 니은도 이제 선생님 예를 엄청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피익하는 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놓는다면 P는 뭐냐면은 2가 될 수 없고, 그지? 그 다음에 P는 2보다 작은 마이너스 4분의 1을 놨어. Q는 얼마를 넣냐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봐봐. 그러면은 2차식이 마이너스 4분의 1의 x제곱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4를 곱해버리면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니?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잖아. 야, 중근 가지잖아 이거. 그러니까 중근을 갖도록 하는 PQ 값이 존재한다.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문제 이상한 거야 이거. 그지? 되겠니? 자, 이것은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으로 확인이 됩니다.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17번 한번 봅시다. 17번. 자, 17번도 문제가 조금 어려웠단 말이야, 쓰는 기준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빨리 들어가면은, 이제, 느낌, 이렇게, 한번 봐봐. 많이 연습해 봤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만약에 xfx가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a고 또 같은 식이 x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이게 qx라고 할까? 또는 이 qx를 ax 더하기 b라고 하자. 그때 나머지는 이거 이상하네. 자, 어떻게 하면 되니? fx는 2차식이잖아. 그리고 나머지가 a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bx 더하기 c라고 하자고. 그 다음에 나머지 a. 자, 그러면은 x 곱하기 fx는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a, x 곱하기 fx는 x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a. 조금 만족하지? 그 다음에 요 조건과 요 조건 가지고 이제 찾으려고 해. 첫 번째, x가 0일 때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변은 0이 됩니다. 0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2에 곱하기 c가 될 거고 a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a는 얼마니? 12c 이렇게 나와. 자, 두 번째 x 자리에 얼마? 마이너스 1을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에 f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5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얼마니? 요게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f-1은 얼마니? 마이너스 a니까 이게 a 되잖아. a. 야가 a 되잖아.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이거 얼마니? 2하고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0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더하기 c 더하기 a. 야, a하고 a가 같잖아. 그럼 뭐니? 이게 0이잖아. 이 말은 b하고 c가 같다 이런 말이야. 세 번째, f의 3, f3.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야. 그 말은 x절이 얼마? 3 넣자는 말이야. 자, 3을 넣어봐봐. 3 곱하기 f의 3. 3 넣으니까 6이지. 3 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지. 3b 더하기 c 더하기 a 이렇게 됩니다. f3이 얼마?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3이야. 이게 얼마니? 마이너스 6이야. 그 다음에 3b 더하기 c에 더하기 a야. 야,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봐. 이게 b 자리에 얼마 넣을래? c 넣잖아. 그지? 4c지. 그러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24c. a는 뭔데? a는 12c 이래 되는 거지. a는 12c. 자, 이게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2c가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c는 12분의 3이란 말이고 4분의 1이 됩니다. b는 얼마? 4분의 1이 됩니다. a는 얼마니? 12c니까 3이 됩니다. 이렇게 a, b, c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시연아, 요 문제 혹시 이해되나? 성호야. 시연아, 네. 요거 괜찮겠어? 네. 요거 잘 연습 좀 해봐. 성호, 알겠냐? 예, 오케이. 저 빠르게 또 넘어갈게. 어렵지 않았는 거야, 이것도. 자, 페이지 한번 넘어가 봐봐. 페이지 넘어가면, 자, 이 문제는 아까 마지막, 일부 마지막에 이제 해서 일단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9번 한번 봐봐. 19번도 지금 보기가 힘들겠지만, 최대한 어떤 문제인지를 한번 보자. 첫 번째, 마이너스 2x제곱 2라는 그래프는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요. 이게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 다음에 kx 더하기 1은 요 점이 0,2 꼭지점이고 요 점이 0,1이니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주목했는 거는 요거를 주목했다고. 봐봐. 2차 함수가 만약에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지나는 y는 kx 더하기 1과 교점이 있는데 교점을 생각을 했단 말이야. 요 교점 좌표가 x1, kx1 더하기 1이라고 하자. 요 점 좌표가 x2, kx2 더하기 1이라고 하자고. 연립방정식을 잡는다고 생각해 봐봐.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하고 kx 더하기 1이 있는데 자, 2x의 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1은 0이야. 요거 만족하는 점이 x1과 x2단 말이야. 되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요 점이 A, 요 수선을 내렸잖아. X축에 내린 수선, 요 점이 A1이고, 요 수선 내렸을 때 요 점이 B1이야.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3이란 말이야. 그 말은 X1과 X2의 사이가 얼마? 루트 3이란 말이고, 그럼 요 식이 곱셈공식 활용을 하려면은 제곱에서 4의 x1, x2 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니? 루트 3이라고 주어졌거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k다 이 말이야. 이거 제곱했는데 두 근의 곱이 얼마니?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2분의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4분의 k제곱이고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이게 3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4분의 k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될 거고 k제곱은 4가 되고 k값은 양의 값입니다. 양의 실수. 그래서 k가 얼마? 2가 나오는 거야. 만약에 k가 2라면은 2x 더하기 1은 요 x절편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0이 되는 거야. 요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고 요 점이 B1이고 요 점이 A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S1 요 삼각형을 S1이라고 하고 요거를 S2라고 합시다. S1은 2분의 1의 요 밑변 길이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빼기 x1을 했는 게 길입니다. 자, 높이는 요점 좌표가 얼마냐면은 x1, kx1, k값이 2였잖아. 그래서 2x1 더하기 1. 요게 y점의 좌표인데 x축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S1은 마이너스를 양변에서 묶어내면 x1 더하기 2분의 1과 2x1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전개만 하면 됩니다. 전개하면 2x1의 제곱 그 다음에 1하고 1이니까 2x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S2도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자, x2에서 빼기니까 플러스 2분의 1 될 거고 얼마니? 2x2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2x2의 제곱이고 얼마 똑같이 2x에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야. 두 개. 그러면은 넓이의 합이 나올 거고 그지? 넓이 합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와 k값이 2니까 2x 더하기 1 이렇게 했을 때 2x 제곱 2x 마이너스 1은 0 요거의 해를 x1, x2라고 하는데 여기서 두 건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두 건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야. 요거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 가지고 두 개 넓이 합을 구해내는데 성호야 요거 되겠나? 성호야 예, 요 예, 문제 혹시 나머지 디테일한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예, 시연이도 요 계산해가지고 이따가 풀이를 이제 적어내서 쌤한테 갖다 주면 돼. 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 뒤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이제 좀 보려고 해. 이거는 봤다는 말을 했고, 자, 20번 해보자고. 자, 20번 해보자고. 이게 마지막 문제네. 자, 20번 해보자고. 20번은 이제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선생님 아침까지 좀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고등수학 상에서 과연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까를 되게 고민을 했다고.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어떤 책에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책을 좀 찾아보고, 뭐 칸다 이런 거를 이제 찾아봐도 이제 같은 문제는 검색이 되지 않아.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했는 그 과정을 한번 보자고. 자, 첫 번째
요 나 조건을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가기 전에 이 fx와 과연 gx는 뭐겠니? 자, 우리가 사인, 코사인 지수로고 몰라.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안에서만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다항식이니까 1, 2, 3차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4차, 5차가 될 수는 있지. n차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과연 뭘까? 이제 이거를 생각하는 거야. 자, 만약에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이 x값이야. 여기가 한 칸 1만큼 더 갖는 x 플러스 1이고 x 플러스 2야. 그러면은 g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대응되는 요 점이 x, gx라고 하자고. 요 점이 x 플러스 1, gx 플러스 1이라고 하자고. 그러면은 여기서 1만큼 증가했을 때 요만큼 증가량이 뭐냐면은 요식 다시 바꿀게. g의 x 플러스 2에서 g의 x 플러스 1을 하면 한 개 넘겼다. x 플러스 1에 gx. 여기서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 차이가 지금 요 값이에요. 요가. 여기서 1만큼 뺏는 것만큼 올라가니까 요 폭보다 더 작게 올라가는 거야. 폭이 작은 거야. 정수값이 아니라 모든 실수값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증가하는 게 앞쪽에서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여기서 똑같은 1만큼 가더라도 그 다음 1만큼 갈 때는 증가폭이 작은 거야. 뭐냐면은 위로 뒤집어지는 2차 함수를 생각해서 뭘 보고 나를 보고 요거 이해할 수 있겠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만약에 gx 하는 거는 뭐냐면은 2차 함수, 2차 함수. ax제곱 bx 더하기 c 이런 2차 함수야.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 조건에 그대로 다 넣는 거야. g의 x 더하기 2는 a에 이거 다 적어 봐야지 전체가 파악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g의 x 더하기 1은 a의 x 더하기 1의 제곱에 b의 x 더하기 1의 더하기 c가 될 거고 g의 x는 얼마니? ax 제곱 bx 더하기 c다 이래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 조건 그대로 넣어보는 거야. 뭐냐면은 요 식에서 a의 x 더하기 2의 제곱 b의 x 더하기 2 더하기 c제 2배의 얼마? a의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의 x 더하기 1. 자, 너희들 풀이가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ax제곱 bx 더하기 c 했는 게 얼마냐 하면은 마이너스 1이야. 이거 다 전개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는 학생들은 이렇게 가는데,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야, 모든 실수에서 fx, gx를 더했을 때 이게 된다는 말은, 여기서 그냥 바로, 처음에는 선생님 이렇게 파악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fx는 그러면은, 뭐냐면은, gx하고 더했을 때, 그지? gx 다 날아가야 되잖아,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얼마니? 두 개 더했을 때 2 돼야 되잖아. 여기 2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fx, gx를 찾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반전시켜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자, 이것도 가야 되는데 불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꿨다고 g하고 f의 개수를 바꿨다고. 만약에 이 fx가 ax의 제곱 bx 더하기 c라고 한다면 gx가 지금 위로 뒤집어지는 거면 이제 이 fx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고 이 gx가 마이너스 ax의 제곱 bx 마이너스 c 더하기 2라고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조건을 생각해봐. 다는 어떻게 하냐면은 f에 여기에 따른 풀이가 이제 빨리 넣을 수 있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다 적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찾는 이제 어떤 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자, 3의 제곱이지 b의 얼마? 2분의 x-3이지. 더하기 c지. 자, 그럼 이 식이 0이 되는 모든 근,
모든 건 x1과 x2의 합은 얼마니? 4야. x1과 x2의 곱은 얼마니? 마이너스 21이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뭐냐면은 여기 문자가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식이 두 개야. 문자 세 개, 식 두 개니까 A, B, C는 한 문자로 반드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요거 그 다음에 전개해서 전개를 해서 뭐시기의 x제곱, 뭐시기의 x, 뭐시기 이렇게 해서 0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 문제의 답을 찾기를 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fx가 찾아지면 f0과 g1의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a, b, c가 뭐냐 찾아라 이 말하고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문제에 대한 풀이입니다. 여기서 나머지 오전에 이제 했던 아침에 했던 일부 강의와 요 문제 풀이는 유튜브에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풀이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질문을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